2024 헌나 8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건 번호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서 부여한 사건 번호입니다. 2024년에 헌나 탄핵 심판으로 8번째 들어왔다는 거죠. 한 해에 탄핵 심판이 8번이나 들어온 것도 참 이례적인데 심지어 이 8번째는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헌재 오늘 첫 회의에서 주심 결정 4월 18일 전 결론 가능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첫 이 재판이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주심이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이 최종 짜이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헌재 소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헌재 소장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이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까지,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3명은 누구냐? 곧 국회에서 아마도 이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돼서 12월 중에 임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되는 3사람입니다. 여야가 일단 12월에 이 관련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라는 데에서는 합의를 본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전체는 9명인데 현재는 6명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3명도 곧 추가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날짜가 박혔습니다.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날 것 같다. 왜 4월 18일이냐라는 거죠. 이걸 좀 볼까요? 지금 보면 12월 16일 첫 재판관 회의 오늘 하고요. 그리고 12월 안에 변론 준비하고 하고 해서 아마 재판관 3명도 임명이 될 것 같고 9인 체제로 쭉 가는데 2025년 4월 18일 뭐가 있느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입니다. 퇴임을 하면 9인이 아니라 7인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인 체제인 4월 18일 안에 아마도 관련해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김수민 위원님, 4월도 늦긴 늦어요. 근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지금 12월인데 4개월을 앞으로 더 간다는 건데 그 전에 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도 4월 18일 안 넘기고 날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6개월까지 심리를 기간을 소요할 수 있게 돼 있는데 6개월도 네. 상당히 긴 부분이고 저는 이거에 그렇게 아주 오래 끌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각에서는 이게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판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아가서 또 헌법재판소가 자신 권한으로 이 형사재판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겠다 하면서 정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 물론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네.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형사재판하고는 다릅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기관도 아니고 또 형량을 판단하는 기관도 아니고 파면에 이를 만큼의 충분한 잘못을 했는지 정도를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란죄 유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앞서서 개헌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반이 됐고 계엄 사유도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이게 계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형사재판에 맡겨두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무작정 길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이고 다만 헌법재판관들도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볼 텐데 네. 그 과정에서 좀 관계자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인 출석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윤 네. 대통령 쪽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그 한도 내에서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그렇게 길어지진 않지 않겠느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빨리빨리 좀 결론을 헌재에서도 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헌재에서 판단을 뭘 하냐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첫 번째, 사법심사 피할 수 있는 통치 행위이냐 아니냐 여부를 따질 것이다. 두 번째, 군경을 투입한 목적 그리고 경위를 아마도 검증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건 통치행위다. 그래서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느냐. 군경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건 야당의 행태에 경고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선관위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헌재에 가서도 받아들여지느냐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의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그건 예측이 쉽지 않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탄핵 심판 우리가 쟁점 얘기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네.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통치행위 맞습니다. 그러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면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각하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증거를 종합해 보면 통치행위는 맞지만 이 통치행위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네. 더구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법심사 대상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심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심리에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됐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대성. 네. 근데 그 중대성은 이미 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지금 6인이 있는데 아마 심리는 6인 가지고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는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이달 중에 이제 국회에서 3명에 대해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청문회 걸치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 거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9인의 완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월 달에 또 3명이 여기에 같이 심리에 들어가면 이제 총 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사유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교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결국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어떤 식으로 지체를 하려고 끌고 가느냐. 왜냐하면 증인도 나와야 하고 나올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연 전략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연 전략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보수가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의 유죄 확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보수가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좀 지연 전략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헌재에서는 빨리 하려고 해도 윤 대통령 쪽에서 계속 증인을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략적으로 지연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언제 날지 사실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결론이 어떻게 나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나냐도 중요합니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사법부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단 주심 재판관 지정하고 심리 착수해서 변론 준비 기일에서 평이 들어가서 선고까지 하면 이게 180 이내의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이 볼 게 이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입니다. 일단 1심이 선고가 났죠. 11월 15일에. 그런데 이 뒤에 633 법칙으로 따진다 그러면 2심 선고 있고 3심 선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건데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출근하는 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모습이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그것은 12월 안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 사이에 좀 어떤 준비를 하셨고 재판관분들끼리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는지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이제 그 결정문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읽어보고 또 준비를 하고 오는 거죠. 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고 이제 준비 절차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심리 지연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것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이 지금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일단 첫 회의가 있긴 한데 8시 37분 지금 이 시각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뭐 명쾌하게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혹시 지연 전략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럼 뭐 얘기를 해봐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헌재에서 오늘 첫 회의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결론이 나는 시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랑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같이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준비한 그 그래픽 같이 좀 볼까요? 이겁니다. 일단 앞에서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4월 18일에 만약에 인용으로 결론이 난다고 치면 그럼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선 시한이 대략 6월 18일쯤 나지 않겠느냐. 4월 18일이란 기준으로 따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은 이미 선고가 날짜가 나왔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2심 선고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3심 선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심 선고가 2월 15일 이전 그리고 3심 마지막 최종심이 5월 15일 이전 그러면 이게 사실 요 사이에서 어떻게 날짜가 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 공선법 이 3심이 먼저 나오느냐 대선이 먼저 치러지느냐 이게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는 현재 어떻게 심리를 할지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네. 조금 짐작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주요 관문이 되는 것은 2심 선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로 보여요. 2심 선고 같은 경우는 저는 대법원에서는 3개월 내로 선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1, 네. 2심에서 했던 부분들 따져보기만 되는 것이고 또 법원의 방침이라는 게 633 원칙인데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2심이 이제 언제쯤 끝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도 이제 더 먼저 관건을 살피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논리, 새로운 증인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아마 2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1심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막 증인을 더 한 번 더 부른다거나 이럴 필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2심 선고 시한인 2월 15일 전에 날지 말지 이 부분이 일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2심 판결에 대한 파장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2심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그 판결이 이제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보기에도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텐데 네. 근데 대선 시기가 또 대법원하고 그 판결하고 어떻게 맞물릴지가 또 불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마 법원에서도 최근에 논쟁이 된 바 있었던 헌법 64조에 대한 해석, 대통령이 되면 형사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되는지 아니면 중단되는지 이 부분을 두고 또 전국이 경량으로 들어가고 사법부도 판단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또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파장도 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김 변호사님. 지금 대선하고요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 경계선상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것이 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운명이 달라지는데 아마 2심에서는 굉장히 지연 전략을 쓸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그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대법원 선고는 몰라도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이제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까지 해서 선고 결과를 보고 대선을 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민주당은 이걸 악착같이 막으려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못 마치는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심판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돼요. 받아서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대선 출마해서 대통령 수행직 잘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에 의해서 심판받고 또 다른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나서 대선을 치르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네. 지금 두 분 말씀에 같이 공통적으로 나왔죠. 헌재 판단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3심 판단까지 언제가 되느냐의 시기에 따라서 이후에 있을 대선이 치러지고 난 이후의 결과까지도 같이 좀 연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헌재가 빨리 좀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